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을 뒤집어 영어를 그리다. 특급받은 영어 원리 충전소, 여기는 드로우 잉글리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14강 동사와 결합 요소부터는 드로우 잉글리시 시즌 2의 시작입니다. 시즌 2부터는 군더더기 잡소리는 최대한 자제하고 알맹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즌 1에서 힘이 있는 일반 동사에 대한 동사 덩어리 총 34개, 또 힘이 없는 비동사에 대한 동사 덩어리 총 8개, 이렇게 영어에서 만들어 던져줄 수 있는 동사 덩어리의 유형은 모조리 총 42개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장착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그 42개 동사 덩어리 앞 또는 뒤에다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붙여서 하나의 완전한 의미 뭉치인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힘이 없는 비동사 먼저 시작하시죠. 비동사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요, 힘이 없는 동사는 오로지 비동사 하나뿐이거든요. 참고로 비동사의 변형을 모조리 읊어본다면 be, am, is, was, were, 빙빙 이렇게 딱 8개 단어뿐이고요. 그러니까 비동사 하나만 먼저 해치워서 제껴버리면요, 나머지는 죄다 힘이 있는 동사만 남으니까 동사에 대한 생각의 정리정돈이 깔끔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럼 비동사를 쓴 이 문장부터 먼저 보시죠. I am. 여러분, 비동사의 의미는 뭐뭇이다, 뭐뭇이 되다, 뭐뭇인 상태이다 이기 때문에 이 문장 I am은 나는 이다 또는 나는 상태이다 라는 의미로 전달이 될 겁니다. 자, 우선 동사 am 앞에다가 쓴 I는 주어라는 것과 주어는 항상 동사 앞쪽에 나온다는 건 굳이나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겁니다. 당연히 어느 놈에 대해서 말을 할 거다라는 걸 먼저 딱 정해놓고 말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주어는 항상 동사 앞에 나오는 거죠. 이건 세상의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인 어순입니다. 근데 이번 시간부터 진짜 하고자 하는 건요, 바로 동사의 뒤쪽에다가 어떠한 놈을 끈끈하게 결합해 주어야 하느냐,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I am 이라는 달랑 이 두 단어만 듣는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 다음 말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저놈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는 무슨 상태인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힘이 없는 비동사는 그 의미상 혼자 단독으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대체 무엇인지 또는 대체 무슨 상태인지를 반드시 써 주어야 하거든요. 이 문장들처럼요. I am a doctor. 이렇게 비동사 am 뒤에 a doctor 라는 명사를 써 줌으로써 내가 다름 아닌 의사라는 것을 알리고요. I am hungry. 이렇게 비동사 am 뒤에 hungry 라는 형용사를 써줌으로써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 달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이런 구조의 문장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왜 이러한 모양들로 그렸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비동사에 대해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비동사는 힘이 없는 동사라서 의미적으로 없어도 될 만큼 그 존재감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보충해주는 보어를 반드시 결합해 주어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비동사는 보어를 써주기 위한 형식적인 들러리 내지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비동사는 뭔가가 이미 만들어져서 뭐뭇이다 또는 뭐뭇인 상태이다, 대략 이 두 가지 경우를 표현할 때 써먹기 때문에 뭐뭇이다를 표현할 때 결합되는 보어는 이와 같이 당연히 명사일 것이고, 뭐뭇인 상태이다를 표현할 때 결합되는 보어는 이와 같이 당연히 형용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명사가 고무줄로 결합되는 경우하고 형용사가 고무줄로 결합되는 경우 딱 두 가지의 경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개념, 비동사는 힘이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힘이 없는 특징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문으로 또다시 보여드리면 힘이 없는 동사 비동사는 자신이 직접 움직이거나
자신이 직접 문법적으로도 관여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Are you a doctor?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비동사인 자신이 직접 주어 앞으로 튀어나갔죠?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중간에 주어가 끼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부정문을 만들 때에는 비동사 바로 뒤에 똥 같은 not을 바로 붙여주지요. 바로 이렇게요. I am not hungry. 비동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은 분은 앞선 동사는 두 가지다 부분을 다시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는 비동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죄다 힘이 있는 일반 동사 유형들만을 다룰 겁니다. 힘이 있는 일반 동사 첫 번째 유형으로 동사 또는 동사 덩어리를 혼자 써먹는 경우부터 알아보시죠. 여러분, 앞으로는 제가 동사 또는 동사 덩어리라고 안 하고 그냥 동사라고만 해도 거기에 동사 덩어리가 포함된 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문 보시죠. 이 문장 I run에서 주어 I는 당연히 먼저 뱉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동사 run을 써서 나는 달린다 라는 의미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달린다 하면 이 문장은 일단 말이 되니까 이해도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꼭 들어야만 하는 궁금한 내용이 있나요? 반드시 더 들어야만 하는 정보는 없죠? 그래서 이 문장은 뒤쪽에 별도의 결합 요소 없이 동사 혼자만 써도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경우입니다. 힘이 있는 동사 첫 번째 유형은 끝! 다음 힘이 있는 일반 동사 두 번째 유형을 보시죠. 이 문장 I love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저 사람이 대체 누굴 사랑한다는 건지 몹시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말하는 상대방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단어로 바로 you가 나오기를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이처럼 어떠한 동사를 썼는데 그 다음 단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뭐뭐을에 해당하는 단어가 필요한데 바로 그러한 단어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죠. I love you. 자, 이 문장에서는 동사 love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목적어로 you를 써먹은 문장이죠. 목적어로 결합된 you에 이렇게 네모를 그려주는 이유도 다들 알고 계시죠? 자, 힘이 있는 일반 동사에 대한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힘이 있는 동사 첫 번째 유형인 run과 같은 건요, 자신이 혼자 스스로 직접 뭔가를 하는 동사입니다. 하지만 뭔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래서 이러한 동사를 스스로 자가 들어간 자동사라고 배우고 있죠. 이와 비교해서 힘이 있는 동사 두 번째 유형인 love와 같은 거는요, 자신이 직접 뭔가를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움직이거나 영향을 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동사를 다를 타가 들어간 타동사라고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러한 타동사는 반드시 당하는 입장인 목적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당하는 쪽 입장으로도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바로 이렇게요. You are loved by me. 당하는 입장의 목적어 you를 앞으로 당겨서 주어 자리에 쓰게 되면 동사 덩어리에는 당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동사를 be 플러스 ed 형태로 바꿔서 are loved로 써주는 거죠. 이건 시 완진수의 수동을 다룰 때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참고로 동사 덩어리 are loved 바로 다음에 아무런 장치 없이 me 또는 I를 바로 써버리면 이게 동사 loved에 결합하는 목적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말에서의 뭐뭇에 의해에 해당하는 by라는 장치도 써서 헷갈리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룬 힘이 있는 일반 동사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유형인 자동사와 타동사는 말 그대로 힘이 있는 동사라고 했어요. 왜 힘이 있는 동사라고 했죠? 힘이 없는 비동사와는 달리 동사 자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알맹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 지겹게 들으셨던 따까리 조동사 do에게 대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엄청 많이 써먹는 의문문과 부정문을 보시면 그러한 문법적 특징이 뚜렷하게 식별이 됩니다. 예문으로 직접 확인해 봅시다. 자, 이 you run fast 이 문장은 그냥 기본적으로 만들어 써먹는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어보고 싶을 때 힘이 있는 동사는 힘, 즉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조동사 do를 앞으로 대신 내보냈죠. 그리고 부정문을 만들 때도 이렇게 조동사 do를 추가적으로 써주고 그 바로 뒤에 not을 붙여줍니다. 또한 동사 run은 다른 무언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결합 요소는 없죠. 그림으로도 확인이 되시죠? 여러분 혹시 fast는 필수 요소가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fast는요, 동사 run이 언제나 항상 꼭 필요로 하지는 않잖아요. 단지 달리다 run을 어떻게 하는지, 즉 어떻게 달리는지 꾸며주고 싶을 때 그저 선택적으로 써먹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런 걸 부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fast 같은 부사는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왠지 동사를 가까운 데에서 꾸며주고 싶을 때 선택적으로 써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동사 love를 쓴 이 문장 he loved her는 평서문이고요. 힘이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에서는 조동사 do를 대신 내보내는데 이 예문에서는 중심 동사가 과거 시제이니까 did를 썼고요. 부정문에서는 따까리 조동사 did를 추가로 써주고 그 바로 뒤에 not을 붙였죠. 이런 유형의 동사는 의미적으로 다른 무언가에 영향을 미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결합 요소인 목적어가 동사에 결합이 되는 거고요. 이 그림과 같이요. 자, 이번 시간 정리합시다. 여러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배운 힘, 즉 의미가 없는 동사로 유일한 비동사는요, 힘이 없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자신이 직접 움직이거나 관여하고요. 힘이 있는 동사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따까리 조동사 do를 대신 써준다는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시즌 1에서 배웠듯이 힘이 없는 비동사이건 힘이 있는 일반 동사이건 간에 두 유형 모두 완료, 진행, 수동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사 덩어리에 조동사가 이미 생긴 경우에는 비동사가 직접 움직일 필요도 없고 또 따까리 조동사 do를 추가적으로 쓸 필요도 없이 동사 덩어리 맨 앞에 생겨난 조동사, 즉 있는 따까리 그냥 써먹으면 된다는 개념 항상 장착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쩌면 다들 아는 간단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영어 문장 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 구별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다룬 세 가지 유형의 동사들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찬찬히 보시면서 복습하시고요. 자, 앞으로의 설명 진행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유형의 동사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여기서 명확하게 정해놓고 계속하도록 합시다. 힘이 없는 동사, 또 힘이 있는 동사 첫 번째, 두 번째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기니까요. 우선 힘이 없는 동사 비동사는 어차피 비동사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냥 비동사라고 부르고요. 힘이 있는 동사 첫 번째, 즉 아무런 결합 요소 없이 혼자 쓰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힘이 있는 동사 두 번째, 즉 목적어와 결합하는 동사는 이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타동사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전통적으로 배우는 오형식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애써 대입해 보려고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형식과 또 그와 관련된 용어들은 머릿속에서 모조리 지워주시고요, 하얀 백지에다가 동사의 분류를 다시 그릴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O형식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요,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요, 무슨 로켓 번호도 아니고 1형식, 2형식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서 명명했듯이 비동사, 자동사, 타동사 이런 식으로 부름으로써 용어 자체에서 문법적인 개념들을 연상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더욱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동사 유형 3가지에 대한 용어를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2가지의 동사 유형을 더 배우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2가지 동사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